더마카와 함께 시선 집중의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더마카입니다. 오늘이 6월의 마지막 날인데요. 오늘도 삐딱선 정신에 입각해서 주요 뉴스 챙겨드리겠습니다. 새로운 7월을 준비하는 분이 계세요. 김윤정님. 오늘 경북 문경에서 마지막 출근 준비 중입니다. 내일부터는 대구에서 근무하게 됐습니다. 마지막 마무리 잘하고 새로운 환경에서도 잘 적응할 수 있게 제 입이 힘이 되는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대구라고요? 네, 그러니까 문경, 오늘까지는 문경 출근, 내일부터는 대구. 여름 잘 나세요. 아, 너무 더우니까. 그럼 네. 네. 뭐 대구 맛집 또 뭐가 있나요? 뭐 맛있는 거. 대구는 막창인가? 그렇던가요? 네. 네, 제이비가 대구는 잘 모르네요. 네. 김윤정 님이 나중에 알려주세요. 그리고 네. 절단브루스님, 시선 집중이 합격 맛집 플러스 졸음 운전을 막아주는 특효약입니다. 함께 웃고 분노하고 걱정하다 보면 졸음이 알아서 차 밖으로 나갑니다. 아 그래요? 이 정도면 우리 CF 찍어야 되는 거 아닌가? 합격 맛집과 졸음 운전을 막아주는 특효약. 그래요? 광고 좀 연락 좀 주세요. 네. 좀 광고 출연료가 좀 되나? 네. 왜냐하면 제임스 리 님이 네. 지난 6월 19일에 합격 맛집의 기운을 받아서 지난주 정말 합격 소식을 받았습니다. 회사원 생활하다가 인생 2막 준비한다고만 했는데 네. 학생들 가르치는 직업을 갖게 되었어요. 오. 네, 합격 명소 시선 집중이라고 인증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들하고 함께 하다 보면 또 이 그 젊은 긍정의 에너지를 또 제공받거든요. 네. 그렇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량산인님이 간결한 논리는 김종배가 최고라고 보내주셨는데 오늘도 그럴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제이비타임즈 오늘 주목할 첫 번째 뉴스 오디오로 먼저 만나보시죠.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정성호 국회의원입니다. 정 후보자는 국회 사법개혁특위위원장, 형사사법체계개혁특위위원장, 법제사법위원 등을 역임하여 사법개혁에 대한 광범위한 이해와 정책 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내실 있는 검찰개혁의 아이콘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는 윤호중 국회의원입니다. 윤 후보자는 국민 행복이 민주주의의 척도라는 신념을 가진 정책통입니다. 보수적인 관료 체계를 가치지향적이고 실용적 시스템으로 변화시키는 한편 폭넓은 소통으로 중앙과 지방이 협업하는 체계를 만들 것입니다. 네, 평가는요? 이전에 했던 분석과 평가를 그대로 이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개혁과제가 절실한 부처에 당 출신 정치인들을 기용하고 있다고 이미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정무적 감각과 능력을 가지고 개혁 드라이브를 걸기 위한 인사포석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었는데요. 법무부 행안부 장관 지명도 역시 같은 틀로 분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다가 하나가 더 있겠죠. 정성호, 윤호중 두 지명자의 관계 아니겠습니까? 찰떡호흡 이렇게 불러도 될 것 같습니다. 일단 5선 의원 같은 다선이고요. 또 같이 호흡을 맞춰왔던 관계가 원만한 두 사람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근데 이 찰떡호흡이 왜 중요하냐. 법무부와 행안부는 검찰 개혁에 있어서 양축입니다. 지금 민주당에서의 밑그림은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공소청과 중수청으로 나눈다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중수청을 어디에 설치한다라는 겁니까? 행안부 밑에 둔다라고 하는 게 이제 기본 골격이거든요. 그러니까 검찰 개혁을 법무부 장관만 하는 게 아니다. 결국은 행안부하고 긴밀히 연결이 되어 있는데 그런 점에서 케미가 맞는 두 사람을 각각 법무부와 행안부 수장으로 앉혔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자, 이것 말고 따로 짚어야 되는 점이 있습니다. 어떤 걸까요? 이 장관 인사가 나오자 바로 뒤따라 붙는 것이 민정수석과 법무차관 인사에 대한 적절성 논란이었습니다. 네, 둘 다 검찰 출신이죠. 그렇습니다. 봉욱 민정수석 같은 경우는 2022년 4월 문무일 전 검찰총장 등 전직 검찰 간부 50명과 함께 수사권 축소는 국민권익 보호에 부정적일 수 있다는 내용의 성명을 낸 바가 있는 인물이고 수사권 축소에 반대. 그다음에 이진수 법무부 차관도 서울 남부지검 2차장이던 같은 해 4월
수사의 목적은 기소 여부다. 수사와 기소는 분리될 수 없다는 서울 남부지검 간부 검사단 입장문에 이름을 올렸던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놓고 볼 때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 분리라고 하는 검찰개혁의 큰 방향에 이 두 사람이 과연 동의를 하느냐 아니면 오히려 방해를 할 것이냐 이거에 대한 지금 우려가 나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바로 좀 이 점을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두 가지로 좀 나눠서 짚어보겠습니다. 첫째, 이 두 사람의 어떤 활약 여부와는 무관하게 먼저 짚어야 되는 게 속도인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당대표 경선에 나선 박찬대, 정청래 두 의원 모두 아주 빠른 개혁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추석 전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검찰개혁 관련해서 박찬대 의원은 추석 전, 정청래 의원은 3개월 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네. 과연 가능하겠느냐. 이 부분을 먼저 짚어봐야 되는 게 일단 지금 현재 국정기획위원회가 정부 조직 전반적 개편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순서는 일단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밑그림이 먼저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국정기획위원회의 활동은 8월까지 이어집니다. 그렇죠? 따라서 이것과는 무관하게 뭐를 법률을 추진하고 이럴 수는 없다라고 하는 현실적 문제가 하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정성호 법무장관 지명자 같은 경우는 절차를 상당히 중요시하는 그런 인물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말 그대로 전광석화와 같은 그냥 순식간적인 법률 개정 이렇게 밀어붙일 것이냐 아니면 절차를 거칠 것이냐 이 문제가 있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이건 법무장관과 관련된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내용인데 봉욱 민정수석 이진수 법무부 차관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과거 입장문 성명을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당연히 대통령실도 이건 알고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의사를 물어봤겠죠.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이것도 안 물어보고 민정수석과 법무부 차관으로 임명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떻게 대답을 했을까요? 반대합니다 했을까요? 당연히 동의했겠죠. 근데 문제는 그렇다고 완전 동의일까요? 여기서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면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겁니다. 예를 하나만 들어드릴까요? 자,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갑시다. 그래서 공소청과 중수청으로 나눕시다. 그런데 자, 공소 제기를 하기 위해서는 그다음에 공소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검사들도 혐의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증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검사 스스로 확신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자, 중수청에서 예를 들어서 뭐 기소해 달라고 넘어왔는데 약간 좀 모자란다고 하면 그때 검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분리를 하되 공소청에도 보완 수사권은 좀 주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라고 디테일하게 들어왔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겁니다. 이렇게 디테일하게 들어오는데 그 디테일에 악마가 숨어 있을 수 있다고 저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되어버리면 사실상 이게 뭐가 돼버리느냐? 재수사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수사권 유지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이런 디테일한 부분에서 어떻게 제어가 될 수 있느냐. 오히려 저는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들의 활약상은 아마 여기서 발휘될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인 겁니다. 네, 일단 대통령실 관계자는 법무부 장관의 첫 번째 과제로 친윤 사단을 솎아내는 검찰 인사 단행을 좀 꼽았습니다. 비검찰인 정성호 의원을 검찰 내부를 속속들이 아는 봉수석이 뒷받침하는 구조가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봉수석을 민정수석으로 천거한 인물이 정성호 의원이다. 이런 보도도 좀 나왔었거든요. 네. 이거는 물론 인사 얘기지만 검찰개혁에 지금 JB가 짚어주신 디테일한 부분에서도 호흡이 잘 맞을지 요거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조금 전에 2번 님이 박은정 의원이 이진수 차관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것도 있습니다. 라고 올려주셨는데 맞습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검찰 출신이죠. 네. 박은정 의원이 이진수 차관에 대해서 친윤 검사이자 윤석열 심우정 검찰총장의 핵심 참모다라면서 우려를 표명을 했습니다. 네. 심우정 총장이 윤석열 구속 취소 즉시 항고 포기를 지휘하고 윤석열을 석방했을 당시에 이진수 형사부장은 대검 부장회의 멤버였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에도 계속 반대했던 검사다. 이런 지적을 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대통령실은 이진수 차관이 비특수통이다. 이 점을 지금 강조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제가 볼 때는 이 점을 봐야 되는 겁니다.
검찰을 지배하고 있는, 검사를 지배하고 있는 논리는 뭡니까? 조직 논리입니다. 조직 보호를 위해서는 내부에 칼을 댈 수도 있다. 그러면서 어떤 거 검찰총장한테 항명하고 이런 적도 있지 않습니까? 검찰 조직이라고 하는 게. 그렇기 때문에 속가내기보다는 제가 볼 때는 그 활약상이 결국은 검찰의 권한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조금이라도 유지할 것인가, 이쪽에 맞춰줄 가능성이 더 높다고 봐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그런 디테일 부분을 좀 미리 환기를 시켜드리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네, 역풍이다님 지켜보면 될 것 같은데 점점점 보내주셨고, 물프레님 지금은 검찰 출신의 의심이 가겠지만 경계하며 응원해야 할 것 같습니다라는 뭐 상반되는 의견 좀 보내주셨고, 김투르님 등 많은 분들이 정성호 의원 장관 되면 이제 시선 집중에 못 나오십니까? 장관 하시면서 고정 출연하시면 저희야 뭐 더 이상 바랄 게 없죠. 근데 비현실적이죠. 네. 네, 일단 원래 이번 주 목요일에 출연이 예정이 돼 어떻게 뭐 있었는데 그러니까 눈물을 훔치면서 보내드려야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네. 네, 아무튼 검찰 개혁 갈 길이 좀 멀고 디테일한 논의들이 참 많다라는 걸 다시 한번 상기시키게 되는 것 같습니다.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 오디오로 먼저 만나보시죠. 내란 특검의 출석 통보에 비공개로 해달라며 특혜를 요구해온 윤석열 전 대통령이 포토라인에 섰습니다. 특검이 비공개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자 결국 공개 출석한 건데요. 이번엔 성실히 조사를 받나 했지만 오후 들어 한동안 조사자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해 파행이 벌어졌습니다. 네, 지난 주말 국민들의 시선을 가장 많이 집중시킨 뉴스가 바로 이것이었는데요. 네. 이른바 밀당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만이 아니었습니다. 밀당은 계속되고 있는데요. 특검이 6월 30일 바로 오늘이죠. 오늘 다시 나와서 조사받아라 하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7월 3일 이후에 나오겠다. 네, 그날 공판이 있으니까. 뭐 건강도 하고. 챙겨야 되고 방어권도 좀 보장해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시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특검이 그러면 7월 1일 날 나오라 이랬습니다. 내일. 또 밀당이 계속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걸 좀 짚어봐야 될 텐데요. 오늘은 각도를 틀겠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법 기술이 아니라 특검의 대응법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특검의 대응법 어떤데요?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법 기술을 부릴 때마다 특검팀의 박지영 특검보가 나서서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형사소송법에 따라서 엄정히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 이 말 여러 번 들었죠. 그죠? 자,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법대로 하겠다라는 겁니다. 더 쉽게 말하면 계속 그렇게 나오면 어떡한다? 영장 친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특검의 대응법입니다. 자, 그러면 왜 이 단순한 수가 묘책이 될 수 있는 걸까? 이걸 좀 짚어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바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처지 때문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처지라고 하는 게 뭐냐? 그냥 쉽게 현재 자유로운 신분 아니겠습니까? 그러죠? 슬리퍼 신고 지하상가도 활보하고 개 데리고 한강변도 산책하는 아주 자유로운 신분으로 자유를 만끽하고 있는 그 처지. 여기에 한번 초점을 맞춰보겠습니다. 그러면 구속 전부터 한번 좀 살펴보죠. 구속 전에는 시간 끄는 게 자유로운 처지를 유지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렇죠? 설명이 필요 없죠? 그다음에 구속이 됐었습니다. 구속이 되고서는 전면적인 조사 거부에 나섰습니다. 이때는 밀당이고 뭐고 없었습니다. 일관되게 조사 거부였습니다. 그렇죠? 구치소까지 찾아갔는데도 조사 거부하고 이랬습니다. 왜? 이제는 자유로운 어떤 신분을 유지하고 방어하고 말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면 마음대로 해봐. 이런 모드였습니다. 그러다가 구속이 취소됐습니다. 여기서 이른바 지귀현 판사의 역설 비슷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건데 그러다가 갑자기 또 자유로운 처지를 확보를 했습니다. 그럼 또 이거를 지켜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를 지켜야 되는데 어떻게 지켜야 되는 겁니까? 선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선을 넘으면 어떻게 되는 거냐? 다시 체포되고 다시 구속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너무 낮은 자세로 일관하면 모양새가 빠진다는 겁니다. 전직 대통령으로서. 그러면 뭐가 필요한 겁니까? 그래서 밀당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적당히 저항하면서도 적당히 선을 지키는 그 밀당의 기술이 지금 발휘되고 있는 것인데
이 이야기는 현재의 그 자유로운 처지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 거냐? 선을 못 넘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그러면서도 감질나게 계속 벗기술 부리면서 저항하는 모습 비슷한 자존심 세우는 듯한 모습은 계속 보이려고 할 것이다라는 겁니다. 이 어떤 그 기조가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보는데 이렇게 본다면 저 특검이 그러면 7월 1일 날 나오세요 했어요.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제가 볼 때는 나가야죠. 저는 나간다에 한 표 걸겠습니다. 그렇게 밀고 당기면서 지리한 싸움을 계속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네, 경찰 조사를 못 받겠다고 버틴 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거 제가 조금 전에 그랬잖아요. 모양새 빠진다고. 자존심. 근데 검사한테 받겠다. 예, 저는 여기서 오히려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됐습니까? 버티고 그 다음에 다시 조사에 임했는데 다른 건을 혐의점, 조사를 받게 됐죠. 다른 건에 대해서 조사를 하면서 이제 검사가 투입되니까 그때 또 조사를 받은 거죠. 네. 이렇게 지금 그 임계점에서 왔다 갔다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오히려 저는 특검이 왜 그렇게 했느냐 오히려 저는 이걸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형사소송법에 따라서 엄정히 진행을 하려면 특검도 뭐가 필요합니까? 명분의 축적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는 또 들어주면서 더 이상은 못 봐준다라고 하는 이 상황을 특검 입장에서는 또 고려를 해야 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점에서 특검도 밀당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국일보가 어제 단독 보도한 거 보면 경찰에게 조사 못 받겠다라고 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이 네. 경찰에 낸 의견서에는 성실히 응하겠다. 또 이렇게 썼었대요. 네. 요거 참고로 알려드리고 김건희 씨가 휠체어를 타고 퇴원하는 장면, 제이비 어떻게 보셨어요? 네, 그 뒤 여러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김건희 씨가 차에 탈 때는 벌떡 일어났다거나 뭐 집에서는 걸어 다니거나 소파에 비스듬히 앉아서 과일 먹고 핸드폰 들여다봤다라는 등등의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자, 이런 소식은 결국 휠체어 퇴원이 쇼임을 방증하기 위함인데 굳이 증명까지 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거 쇼였습니다라고 증명까지 할 필요가 있겠는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다 안다라는 겁니다. 자, 국내에서 프리랜서 저널리스트로 활동하면서 가디언과 뉴욕타임즈 등의 기고를 하고 있는 라파엘 라시드 기자가 X, 옛날 트위터죠. 이 X에 이런 글을 올렸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에서 권력을 가진 사람이 수사를 받으면 누구나 휠체어 단계를 거친다. 아이고. 외신 기자가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외신 기자도 아는 사실. 대한민국 국민은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휠체어 퇴원이 쇼라는 건 입증의 대상이 아니라 그냥 직관의 대상이다. 이렇게 정리하고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네. 네, 1731님의 댓글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법꾸라지를 법불아기로라고 느낌표 2개 찍어주셨어요.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요? 오늘로 임기가 끝나는 김용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어제 기자회견을 열어서 최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유가족과 국민에게 공식 사과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국민의힘은 공수처 수사 결과를 기다려서 수사 결과가 미진할 경우 해당 사건에 대한 특검을 검토하자는 당론을 유지하였습니다. 그러나 공수처의 수사는 지지부진했으며 정권이 교체되어도 아무런 수사 결과를 공수처는 내놓지 못했습니다. 공수처가 이 사건의 진상을 제대로 밝혀내지 못했다면 국민의힘은 마땅히 유가족의 아픔과 진상규명을 원하는 국민의 마음을 헤아려서 진상을 밝혀낼 다른 방안을 검토했었어야 합니다. 정권이 교체된 후 여당이 발의한 특검에 대해서도 국민의힘은 지난 6월 당론 변경 절차를 관철하지 못했습니다. 진상규명을 밝히겠다고 약속한 저조차도 비대위원장으로서 당론에 따라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유가족과 국민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네, 탄핵 반대 당론 폐기를 주장한 데 이어서 이번에는 최상병 특검법 관련 당론을 거론을 했습니다. 근데 유의해서 봐야 되는 것은 화법이 달라진 건데요. 탄핵 반대에 대해서는 같은 당 의원들을 향해서 이거 폐기하자고 제안을 했었는데 최상병 특검권에 대해서는 뭐라고 했냐면 특검에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박정훈 대령 역시 군인의 명예를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진실이 명명백백히 밝혀지길 바랍니다라고 하는 바람을 전했습니다. 이건 어디에 기인하는 걸까요? 체념에 기인하는 걸까요? 이 점을 좀 봐야 된다는 말씀 좀 드려야 되고요. 이렇게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더마카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